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인국수학과의 닥터 데이비드 청입니다. 오늘은 우리 의학의 발전과 인간의 수명의 관계를 제가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장수 욕망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오래 살고 싶은데 대개 일찍 죽는 사람들은 뭔가 병으로 죽는 겁니다. 역사를 보니까 이 세종대왕은 부와 명예와 참 모든 것을 권세를 가졌지만은 54세에 돌아가셨어요. 보니까 당뇨병이 있었더라고요. 아마 당시에 최고의 명의가 궁중에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때는 한의겠죠. 한의사가 있었는데 뭐 당뇨병 진료는 어떻게 했느냐? 그 세종대왕의 소변을 맛을 보고 소변이 달구나, 이것은 당뇨병이구나, 이렇게 진료를 그때 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현재 있는 우리의 이런 의학 지식이 그 당시에 만약에 한의사들에게 있었으면 혹시 메트포르민이라든지 인슐린 같은 이런 당뇨병 치료제가 있었더라면, 만약에 고혈압을 치료하는 그런 혈압약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면 아마 세종대왕도 80, 90세까지 장수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유명한 왕은 다윗왕인데요. 다윗왕은 건강체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종대왕보다도 무려 2500년 전의 사람이지만 그때 70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상당히 잘 산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학이 더 많이 발달해 가지고 지금은 100세 시대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웬만한 사람들은 제 누님도 지금 93세가 되었어요. 이렇게 지금 김형석 교수는 지금 105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희망이 100세 시대로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제 환자들 중에 일찍 죽는 환자들을 이렇게 보니까 뭔가 병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병을 가지고도 옛날에는 뭐 20세, 30세 그냥 일찍 조기에 사망하던 그런 병들이 지금은 70세, 80세까지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많이 수명이 연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많이 다룬 환자들 중에 시클셀 환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아프리카 흑인에 많은데요. 유전적인 빈혈입니다. 그래서 이 적혈구 모양이 보통 이 도넛처럼 그렇게 생겼는데 이런 시클셀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적혈구가 그만 산소가 조금 모자라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만 이것이 낫같이 바뀝니다. 그 시클이라는 것이 바로 낫 모양인데 이 서양 낫입니다. 그래서 꼭 초생달 같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초생달 같이 생긴 낫 모양이라고 해서 시클셀 아니미아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래서 출혈이 그러니까 응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용혈이 생기는데 그것은 적혈구가 녹아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빈혈이 생기면 수혈을 하고 지금은 교환 수혈을 하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그 합병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황달이 생기고 간이 나쁘고 면역이 약화돼 가지고 폐렴균 때문에 아주 일찍 죽는 경우가 많았어요. 뇌막염에 걸려서 죽고 폐렴으로 죽고. 그런데 지금은 현재는 이 항생제가 많이 발달돼 가지고 또 오래 살고 또 폐렴규균 백신을 이런 환자들에게 미리 주기 때문에 지금은 이 시클셀 빈혈을 가진 사람들도 수명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폐렴이 사실은 이 수명을 줄이는데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폐렴으로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은 감기에 걸렸다가도 폐렴이 돼서 죽고, 독감이 걸렸다가도 폐렴으로 죽고, 또 코로나 걸렸다가도 폐렴으로 죽고, 이렇게 해서 이 마지막 절차가 폐렴으로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차 대전 때 유명한 영국의 처칠 수상이 지금 연합군을
이렇게 참 리드하고 있었는데 1943년에 폐렴으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처칠이 그때 당시에 그 의학적으로 그때 이제 폐렴균을 죽일 수 있는 페니실린을 그때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마 페니실린의 덕을 봐서 처칠이 회복이 되고 그 후에 91세까지 장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79세에는 이 처칠이 2차 대전 그 회고록을 써가지고 그것이 또 문학적으로 아주 어필이 돼서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처칠이 윈스턴 처칠이 미술에도 조예가 깊고요. 아주 웅변가고 정치가입니다. 그리고 정치가 자기 고집만 세우는 정치가가 아니라 타협을 잘해서 총리를 무려 2회를 역임한 그러한 정말 훌륭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15세기에 살았던 세종대왕보다도 의학이 그만큼 발전됐기 때문에 더 장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이 세종대왕이 정말 그 당시에 의학이 많이 발달될 때 태어났더라면 정말 오래 살면서 더 많은 업적을 남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면 어린아이들도 이 조기 사망하는 것이 뇌막염이 또 큰 장애물입니다. 뇌막염이 제가 수련회 때는 벌써 45년 전인데요. 그때 인턴 레지던트 하면서는 뇌막염이 자주 있었어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등에 척추 있는 그 뼈 사이에 이 바늘을 꽂아가지고 이 스파이널 탭인데 그걸 제가 아주 잘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 스파이널 탭으로 그거로 뇌막염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밤잠을 못 자고 이렇게 페니실린으로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하면 잠을 설쳐도 그 생명을 살리는 그 보람 때문에 정말 잠을 못 자도 기쁘고 아주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5년 동안 이제는 항생제가 많이 발전하고 또 이 뇌막염 백신이 많이 개발돼 가지고 요즘은 뇌막염 환자를 구경하려고 해도 아주 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지금 뇌막염을 일으키는 균 중에 이 폐렴균, 프레버나라든지 뉴모백스, HIV 또는 메낙트라, 또 백세라 이런 것들이 다 뇌막염에 대한 관계되는 그런 예방주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방주사가 많이 개발되니까 뇌막염 환자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뇌막염으로 죽는 사람이 아주 드뭅니다. 그만큼 조기에 죽던 사람들이 지금은 수명이 장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뇌막염 백신과 이 항생제의 발전 덕분입니다. 의학의 발전이 그만큼 장수하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선천성 심장병으로 옛날에는 어릴 때 많이 죽었어요. 이 congenital heart disease. 옛날에는 나자마자 사망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초음파 검사라든지 카디악 캐테리제이션 또는 에코카디오그램 뭐 이렇게 해서 MRA 같은 이런 진단이 많이 발전해 가지고 수술이 많이 발전돼 가지고 심지어 출생하기 전에 이미 어떤 것은 이 엄마 뱃속에서 수술을 받고 이미 태어날 때 건강한 심장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어떤 제 환자 중에 심장에 이런 선천성 심장병이 있었는데 그때 나이가 9살인데도 아직도 이 VSD라는 Ventricular Septal Disease 바로 심실벽 손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결손이 있는 그런 환자가 아이가 영 빌빌하면서 그렇게 왔었는데 제 환자가 되어서 제가 진단을 해서 이 환자를 이 카디올로지스트하고 같이 치료를 해서 완전히 회복되고 수술 받아가지고 지금은 아주 건강한 중년의 그런 부모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의학이 발전되니까 선천성 심장병을 많이 고쳤어요. 심지어 한국에는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진단을 못했지만 지금은 한국에도 이런 카디올로지스트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베트남에서 오히려 환자들을 데려와서 선천성 심장병을 수술하고 다시 돌려보내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선의은행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이 미숙아로 옛날에 조기에 죽던 그런 미숙아들이 지금은 많이 살아나고 있어요. 옛날에 3.2kg 정도 돼야 정상한데 어떤 애들은 2kg 이하로 나면 살리기 어렵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1kg 이하의 아이들도 살려가지고 오래 삽니다. 제 조카가 그 아들을 낳았는데 날 때 800g을 낳았어요. 1kg도 안 되는 800g을 낳았는데 수술을 받고 이제 지금은 19세가 되었어요. 근데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요. 대학원을 벌써 마치고 박사과정을 지금 19세에 밟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심장마비로 옛날에는 젊을 때 죽은 사람이 많아요. 하트어택으로. 이것은 심장 관상동맥이 막혀서 발생하는데 바로 우리가 자주 체크하는 콜레스테롤하고 많이 연관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여서 그것이 혈관을 자꾸 막게 되고 심장 혈관을 막게 되면 하트어택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50대 40대 죽던 사람들 지금은 스텐트 수술을 해가지고 아주 장수하고 있어요. 제 주위에도 이 스텐트 수술을 받고 건강하게 사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장병도 지금 많이 예방되고 있고요. 이 고혈압 약들이 지금은 많이 발전돼 가지고 이 고혈압 약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심장마비를 미리 예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이 콜레라나 같은 이런 것 때문에 인구가 30%가 사망한 때가 있고요. 스페인 독감 때문에 5천만 명의 유럽 인구가 죽은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3년 동안 통계가 약 7억이 죽었어요. 아마 실제는 더 많을 7억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약 7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아마 7억 명이 거의 다 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되는데 현재는 의학이 발전돼서 그중에 700만 명만 죽고 지금 많이 살게 된 것은 바로 의학의 발전 덕분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어요. 사라는 127세까지 장수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66세쯤 사라가 한 66세쯤 돼가지고 그때 벌써 왕들이 아주 탐낼 만큼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66세에 그런 미인이었다는 게 상상이 됩니까? 89세에 임신이 돼가지고 90세에 출산을 했어요. 이것은 4,000년 전에 노아가 지금보다도 더 젊게 살았다는 이야기 됩니다.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돼도 이 하나님의 의술을 못 따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참 의학이 많이 발전돼서 세종대왕 시대보다는 훨씬 많이 발전됐지만은 그러나 구약 시대, 아브라함 시대, 노아 시대 이런 시대에 비하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술이 최고입니다. 우리의 생명 장수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